용띠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무게를 짊어지며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에서 용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본래부터 크고 웅장한 기운을 타고난 상징입니다. 지금껏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마음과 의지가 바로 용띠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2025년은 단순히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그동안의 고생과 인내가 보상받는 전환점이 되는 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성취라도 의미를 두고 큰 성취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기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혹여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은 더 큰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일 뿐 좌절이 아닙니다. 용띠는 본래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일수록 자신이 가진 기운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당신이 지나온 모든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용처럼 크게 날아오르며 오랫동안 바래왔던 희망과 성취가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용띠 여러분, 지난날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으며 당당히 나아가시길 응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2025년은 용띠에게 변화와 도약이 동시에 찾아온 시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용띠가 지닌 진토는 습토의 성격을 띠며 안으로는 물기를 머금고 밖으로는 만물을 길러내는 그릇과 같은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토의 기운 위에 올해는 목이 크게 자라나는 형세가 결합하여 마치 비옥한 땅에서 큰 나무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와 성취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용띠는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단단할수록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의 도움으로 인맥과 정보의 흐름이 활발해졌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진토는 본래 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성과를 쌓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성취가 드러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자존심이 앞서거나 융통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화의 작용이 더해져 용띠 본연의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리더십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역량을 인정받을 기회가 열렸으며 노력한 만큼 성취가 눈에 보이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무리한 확장이나 성급한 결정을 내릴 경우 토의 안정적 성질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도약을 앞두고도 작은 디테일을 챙기는 균형 감각이 요구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025년 용띠는 과거의 뿌리를 토대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꾸준한 성실함과 더불어 겸손하게 협력의 길을 걸었다면 재물과 명예 모두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용띠는 본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지닌 띠로 사주명리학에서 진토는 강직하면서도 포용력이 넓은 성질을 가졌습니다. 흙의 성질은 만물을 길러내는 동시에 때로는 무겁고 고집스러운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기운이 용띠의 성품 속에서 결단력과 자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은 목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여 토가 목을 품어주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용띠의 내적 안정감 위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더해지는 운으로 창의적인 발상과 도전 정신이 현실로 이어질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는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두드러졌습니다. 본래 용띠는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강한데
목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사람을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에서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았고, 사업가라면 새로운 투자나 협업 제안이 잇따르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토와 목이 충돌하면 과도한 확장 욕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작정 새로운 영역으로 손을 뻗기보다는 본인의 역량과 자원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재물 측면에서는 안정과 도전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진토의 성질이 본래 성실한 축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오던 재정관리와 투자가 꾸준히 결실을 맺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할 경우 새로운 기회에 끌려 무리한 지출이나 투자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의 용띠는 본인의 장점인 추진력을 살리되 과욕을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핵심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신뢰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용띠는 본래 자존심이 강해 타인의 간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올해는 목의 기운이 타인과의 소통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협력 속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재물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올바른 조언을 받아들였을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의 용띠는 본래의 리더십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목의 기운이 더해져 창의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발휘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은 도리어 토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춘 용띠는 올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용띠에게 재물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느껴진 시기는 음력 3월과 10월이었습니다. 음력 3월은 목의 기운이 강해져 토를 밀어올리는 시기로 새로운 도약과 기회의 문이 열리는 달이었습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거나 귀인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재물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봄철에 들어오는 작은 제안이라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뒤 적절히 받아들였다면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음력 10월은 한 해 동안 쌓아온 노력이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진토의 봄기운이 안정 속에서 결실을 맺는 흐름을 만들어 주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이나 투자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의 계절과 맞물려 재물운 역시 무르익어 단기간의 성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이미 확보한 성과를 단단히 다지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요일과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이 특히 기운을 부르는 때였습니다.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목의 기운이 강해져 용띠의 활동력을 북돋워 주었고, 일요일 오전은 재물운의 안정과 평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원활한 흐름을 만들기 쉬웠습니다. 또한 이 두 시기는 단순히 외부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본인의 내적 결단에도 도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평소 망설이던 문제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 시간대에 결정을 내리면 실수 없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선택을 앞둔 용띠라면 목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을 활용해 깊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재물운이 강해지는 달에는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용띠는 큰 그림을 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좇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기반 마련에 힘쓸 때 훨씬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귀인의 조언과 주변의 협력을 잘 활용한다면 2025년은 재물의 기초를 굳히고 확장할 수 있는 해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2025년 용띠에게는 숫자와 색상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운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올해의 행운의 숫자는 12, 24, 32로 나타났습니다. 12는 새로운 시작과 균형을 동시에 의미하여 상반기에 용띠가 추진한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이 숫자와 맞닿는 시점이나 환경에서는 결과가 차분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4는 재물과 관계의 조화를 나타내며
하반기 협력이나 계약의 자리에서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재정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동시에 이끌어주는 에너지를 담고 있어 무리한 확장보다는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2는 확장의 기운이 강한 숫자로 기존 성과 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도전 속에서도 성취가 이어지고 한 번의 선택이 장기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색상은 황금색, 짙은 남색, 밝은 초록이 행운을 불러왔습니다. 황금색은 용띠의 권위와 재물운을 강화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감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 색을 활용했을 때 주위의 시선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어 협상이나 발표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남색은 내면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에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습니다. 초록은 성장과 재생의 기운을 품고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안정감을 더해 주었으며 꾸준한 발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했습니다. 숫자와 색상은 따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하며 운의 균형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12의 균형과 황금색의 권위가 만나면 새로운 시작을 안정적으로 출발하면서도 외부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24와 남색의 조합은 재물과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찾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32와 초록의 만남은 도전 속에서 성장을 더 크게 이끌며 확장된 기회가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2025년 용띠는 행운의 숫자와 색상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활용했을 때 운이 한층 안정되었고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주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사주명리학적 기운과 현실의 흐름이 맞아떨어질 때 나타나는 조화로운 결과였습니다. 용띠는 본래 큰 흐름을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세부 관리나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는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는 면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2025년은 토의 안정성과 목의 확장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해였기 때문에 큰 기회가 열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불필요한 소비도 뒤따를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체적인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대담함 속에 세심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름철은 특히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가족 행사, 인간관계, 생활 패턴의 변화가 겹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적으로 여름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이는 용띠의 추진력을 자극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소비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충동적 소비를 줄이고 미리 예산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에 맞추어 소비를 급격히 확대하면 장기적 안정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불필요한 사치가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늘 때마다 일정 부분은 저축으로 돌리고 또 다른 일부는 장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나 투자에 배분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는 토의 안정적인 기운을 강화하고 목의 확장성을 미래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지출을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생활 관리가 아니라 운세의 흐름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사주에서는 작은 균열이 큰 변화를 불러온다고 보는데 사소한 소비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 재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일의 작은 기록과 점검은 금의 질서 있는 에너지를 강화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꾸준한 재물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용띠는 큰 그림을 보면서도 세부적인 기록과 점검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전과 확장으로 넓어진 기회를 잃지 않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 재물을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주명리학적으로 볼 때 올해의 재정관리 전략은 대담함과 세심함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용띠에게 안정 속에 번영을 가져다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2025년 용띠는 사람을 통해 재물의 길이 열리는 해였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용은 진토의 기운을 바탕으로 안정과 신뢰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목과 수의 기운이 더해지면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올해는 바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 주변의 인연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인맥을 통해 투자 제안이나 사업적 협력을 얻을 수 있었고 오래된 관계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운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뜻하지 않은 만남이 귀인의 인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 관계에서 현실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 안정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재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주상 용띠는 자존심과 자신감이 강해 화려한 말에 쉽게 마음이 동하거나 과도한 신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화려해 보이는 제안이라도 구체적인 조건과 결과를 따져보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분만 믿고 투자에 나서거나 관계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재물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기에 반드시 현실적 검토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화려한 언변이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용띠의 대범한 성향이 올바른 사람과 만나면 큰 도약을 이끌어냈지만 반대로 잘못된 인연을 붙잡으면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신뢰할 만한 조건과 실질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결국 2025년 용띠의 대인관계는 재물과 직결되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기회가 열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만큼 올바른 인연을 지켜내고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용띠는 대범함과 신중함을 동시에 발휘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물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건강을 재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띠는 본래 추진력과 기세가 강한 기운을 지녔지만 이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먼저 지켜져야 했습니다. 2025년은 특히 소화기와 간,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에 주의가 필요했던 해였습니다. 진토의 기운을 가진 용띠는 토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운이 지나치게 막히면 체내 순환이 둔화되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집중력 저하와 의사결정의 흐림으로 이어져 재물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무리한 추진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듯 보일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그로 인해 재물운도 막히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는 활동이 많아 과로할 가능성이 컸고 이 시기에 체력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하반기 들어 힘이 빠지고 재물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몸의 기운이 맑아지고 추진력도 더욱 강하게 유지되어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소화기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이 중요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불규칙한 식사가 쌓이면 간과 위장이 부담을 받아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도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음식 위주의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되었으며 술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재물을 붙잡는 집중력과 결단력이 살아났습니다. 정신적 건강 또한 재물운과 깊은 연결이 있었습니다. 용띠는 자존심이 강한 성향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배가 되고 몸의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 부담을 나누고 때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재물도 편안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5년 용띠에게 건강은 단순히 몸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재물의 그릇을 단단히 하는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될수록 재물의 흐름도 맑아지고 그릇이 단단할수록 들어오는 복이 흘러가지 않고 오래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올해 용띠는 건강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곧 재물운을 키우는 지혜였고 이를 꾸준히 실천한 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결실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은 용띠에게 큰 도약과 성취의 길이 열리는 동시에 내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진토의 기운을 지닌 용띠는 본래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타고났지만 이러한 기운은 겸손과 절제가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는 자신감과 겸손을 동시에 지니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 속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의 지혜를 발휘할 때 재물과 명예 모두에서 확실한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전과 성취의 해였던 만큼 크고 작은 갈림길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때 용띠의 강한 자존심이 앞서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면 오히려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행운의 숫자와 색상, 운의 흐름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이들은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얻고 크고 작은 선택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5년의 경험은 단순히 한 해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 더 큰 성취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경험한 도전은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하반기에 쌓은 안정은 미래를 준비할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용띠의 본래 기운이 대담함과 용맹에 있다면 올해는 그 속에 겸손과 지혜가 더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져진 힘은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고 더 큰 비전을 실현할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용띠에게 전해지는 긍정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은 때로 느리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큰 의미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성취가 모여 큰 결실을 이루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신뢰가 결국 더 큰 풍요를 불러올 것입니다. 올해 용띠의 용맹스러운 걸음은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는 앞으로의 삶에서 더 큰 성취와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